자,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의 인식, 측정부터. 자, 인식과 측정에 대해서는 차이점을 얘기를 해드렸었죠. 인식은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거고, 측정은 이제 화폐액, 금액을 확정하는 거고. 자, 핵심 이론, 수익 관련 기본사항. 자, 수익은 결국 매출액을 얘기해요. 매출액. 수익은. 자, 의의부터 뭐 간단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참고로 좀 보시면은, 자, 키워드가 이제 경영활동이에요. 경영활동. 영업활동. 상품을 판매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수익은 통상적인 경영활동,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키워드,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이다. 막연하죠? 막연합니다. 이게 회계 이론적인 어떤 설명들이라 그래요. 자, 이러한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다. 자, 매출을 했다 하게 되면은 대변에 매출 잡죠. 차변에 이제 현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매출 채권이 생길 수도 있고 자산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대변에 매출을 잡았는데 내가 그 매출처에 내가 계상해 놓은 외상 매입금이 있어요. 그죠? 내가 줄 돈이죠. 그 외상 매입금을 차변에 써요. 그 뭡니까? 줄 돈과 받을 돈을 퉁쳐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 없애버리고 대변에 매출 이렇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할 수도 있다. 자, 참고로 이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득은 뭐 일시적 우연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가 상품을 판매한다, 영업활동을 한다 하게 되면은 상품 판매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인데 일시적으로 나타나요. 어떤 경우에는 우연적으로. 일명 이제 영업외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좀 구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 매출액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인식과 측정. 자, 뜬구름 잡는 얘기, 인식 기준 한번 보자. 수익은 실현주의로 인식한다. 자, 앞서서 비용은 뭐였습니까?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인식한다. 그랬었죠. 수익은 실현주의로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현되었을 때 인식한다. 자, 일반적으로 다음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한다 해서 첫 번째, 수익 획득 과정이 완료됐다. 예를 들면은 판매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판매. 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익 획득 활동으로 인한 현금 청구권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겠죠. 금액을 갖다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쌀 몇 가마니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화폐액으로 측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대부분 판매 시점 또는 인도 시점. 일반적으로 판매 시점과 인도 시점은 동일합니다.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상기 두 가지 요건이죠.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판매이기 때문이다라는 회계 이론적인 아주 뜬구름 잡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없고. 자, 인식 시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요게 중요해요. 요게 이제 수업용이에요. 인식 시점. 자, 재화 판매와 용역 제공이 달라요. 재화를 판매했다. 용역을 제공했다. 서비스를 제공했다. 뭐 이런 거죠. 자, 재화 판매는 수익 인식 시점 자체가 판매 시점입니다. 판매 시에 인식합니다. 판매 시점 또는 인도 시점. 하지만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진행 기준을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행 기준. 재화 판매는 판매 시점, 인도 시점에 인식한다. 매출을. 하지만 용역 제공 뭐 뒤에서 볼 겁니다. 진행 기준인데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해 가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건설 도급 계약, 건설업 요게 대표적인 용역 제공 진행 기준인데 요거 이제 계산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측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측정. 어떤 금액, 화폐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 내가 매출을 하고 그 대가를 이제 받게 되는데,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이외로 받았다.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등이 있었다.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된 게 다시 반품돼서 들어왔다. 또 매출 할인, 우리 재고자산에서는 이게 반대였죠. 매입과 관련해서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된 게 다시 나갔다. 그 다음 매입 할인. 거꾸로 매출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매출 애누리, 매출됐던 게 다시 들어왔다. 매출 환입, 매출 할인, 판매자와 구입자가 서로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매출을 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그 받은 현금으로 측정하라. 매출하고 현금 100원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0원, 매출 1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현금 이외의 자산을 받았다. 이외의 자산을. 매출을 하고서 현금,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야, 나 지금 현금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 가져가. 이래. 그럼 내 입장에서는 대변에 이제 매출을 기록하고 차변에 기계장치가 들어옵니다. 그럼 매출을 도대체 얼마로 잡아야 돼요? 이럴 경우에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잡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매출로 잡아라. 자, 요게 MVP예요. 시험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확실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매출. 매출을 얼마로 잡아라는 뜻입니까? 바로 그 기계장치예요. 취득한 자산이죠. 기계장치의 시장에서의 공정가치가 얼마인가? 조사해봤더니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매출액이 1,000만 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어마어마하게 말장난을 쳐요. 대표적으로 말장난을 치는 게 뭐냐면 제공자산의 공정가치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물건을 갖다가 제공했죠.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그 상품의 공정가치를 매출로 잡는다. 이게 아니란 뜻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준 거죠. 그래서 내가 취득한 거, 기계장치를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대신에 받았습니다. 그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를 매출액으로 잡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상품을 제공했다. 내가 제공한 상품의 공정가치를 매출로 잡는 게 아니다. 이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말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MVP. 그 다음 똑같이 매출 애누리나 매출 환입이나 매출 할인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러면 당연히 차감하는 거예요. 차감. 얘네들 차감하고 나서 순매출액으로 매출을 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뭐 상식적으로 뭐 해결되죠. 이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니까. 근데 얘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문제에 집중된다. 측정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위에 문제. 다음 중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익은 기업의 통상적인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을 의미한다. 정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암기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2번. 수익으로 인해 인식되는 대가를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 받는 경우 지급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지급한 자산, 즉 제공한 자산이에요. 상품, 그죠? 상품의 장부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취득한 기계를 받았다. 상품을 주고 기계를 받았다. 하게 되면 기계장치의 공정가치예요. 장부 금액도 아니에요. 공정가치예요. 무조건. 여러 가지로 말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자, 2번 틀렸고. 3번. 수익의 측정은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수익의 금액을 화폐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한 얘기고. 4번. 수익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시적 우연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과는 당연히 구별된다.
그다음 밑에 관련 기출 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또 주 3일은 2007년 3월 1일 주문 요청을 받고 제품 20개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주 3일이 매출을 인식하여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수익 인식 시점. 뭐에? 재화 판매. 재화의 판매. 제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화의 판매. 뭐다? 판매 시점. 인도 시점. 2007년 3월 1일에 주문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 3월 12일에 생산이 완료됐고, 3월 18일에 판매됐어요. 제품이 인도됐죠? 요때죠? 요때 인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 3월 31일 날 대금이 회수됐습니다. 일명 회수 시점, 수익인 시점과 관련해서 회수 시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수익 인식 시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대금 회수와는 관계없다. 자, 따라서 3번이죠. 수익인식 시점. 2000X1년 3월 18일, 즉 판매, 제품이 인도된 시점에 인식한다. 재화기 때문에. 자, 이제 용역 제공과 관련해서 진행 기준을 적용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산을 어떻게 해서 수익 금액을 갖다 구해내는지, 자, 그걸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핵심 이론에 건설공사 계약 수익 인식 나오고 있죠. 건설공사 계약 결론, 진행 기준을 적용한다. 말장난, 완성 기준 이렇게 나와요.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전액 인식한다. 틀립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해 갑니다. 진행 기준이에요. 반대말 완성 기준 아닙니다. 완성 기준, 진행 기준입니다. 밑에 말장난에도 있어요. 자, 공사와 관련한 수익을 매년 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각 기간에 안분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관련 공사 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해서 공사 손익의 계산 과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률 계산 보시면은 뭐 원가 기준법을 원칙으로 해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가 기준법 이외에도 다른 걸 사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 수업용어로는 100% 원가 기준이에요. 원가 기준이 뭐냐? 자, 위에서 봅니다. 자, 이 내용은 사례, 위에 있는 빈출 문제죠? 예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통해서. 자, 문제. 다음 공사와 관련하여 2000X2년에 인식해야 할 공사 매출액, 즉 공사 수익은 얼마인가? 자, 공사 기간이 4년입니다. 2000X1년 1월 1일부터 2000X4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이제 건설 공사가 쭉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사비가 이제 발생되겠죠. 공사 원가 발생될 거고. 그다음 니은에 총 계약 금액, 총 도급 금액 3천만 원 돼 있어요. 공사 다 완성시키면은 나한테 건설회사한테 3천만 원 준대요. 나의 총 인식할 수익이 3천만 원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총 공사 예정 원가 얼만큼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은 4년간에 걸쳐서 2,500만 원이 원가가 투입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예상치입니다. 그럼 리얼에 2000X 1년에 발생한 공사 원가는 실제 원가입니다. 실제로 6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2000X 2년에는 발생한 공사 원가는 65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가지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따져야 될 거는 진행률에 대한 계산을 먼저 해줘야 돼요. 현재 공사가 얼마나 진행이 됐냐, 이것부터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행 기준에 의한 공사 수익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공사 수익을 이제 실제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발생된 공사 원가를 차감해서 공사 손익이 얼마인지, 공사 이익이다, 공사 손실이다, 이런 식으로 따져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진행률을 먼저 계산해 보자. 진행률. 자, 진행률은 100% 우리 수업용은 원가 기준법이라고 그랬죠? 원가 기준법. 원가로 진행률을 따져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총 예상되는 공사 예정 원가가 2,500만 원인데 현재까지 얼마나 발생했는가? 원가가 얼마나 발생했는가? 자, 그걸로 따집니다. 자, 따라서
자, 총 공사 예정 원가는 2,5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인데 X1년에 얼마 원가가 발생했느냐? 600만 원 발생했다. 이게 공사 진행률이다. 이런 진행률로 이 원가 기준에 의한 진행률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해보면은 24% 나오죠? 아, 현재까지 공사가 24% 진행됐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공사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총 도급 금액, 총 수익 인식액은 3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공사가 24% 진행됐기 때문에 3천만 원의 24%만큼을 2000X1년에 수익으로 인식하겠다. 이게 진행 기준이에요. 자, 3천 곱하기 24%. 자, 때리면 얼마 나오겠죠? 720만 원. 얘가 X1년에 2000X1년에 공사 수익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럼 공사 원가는 당연히 뭡니까? 단기에 실제 발생한 원가를 공사 원가로 치는 거예요. 단기 얼마 발생했습니까? 단기에 600만 원, 요게 600만 원 발생했죠? 600.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 손익이 나오는 거예요. 해주면은 120만 원, 이렇게 되죠? 공사 이익입니다. 공사 이익 120만 원. 자, 1차 년도는 이렇게 쉽고, 이제 2차 년도가 이제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 주의할 게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진행률 구해보겠습니다. 진행률은 총공사 예정 원가 중에서 X2년까지 발생된 원가를 다 누적액을 차지하는 비율만큼입니다. 자, 따라서 자, 총공사 예정 원가 똑같이 2,500만 원인데 2000X 2년까지 발생된 실제 원가가 얼마입니까? X1년에 600만 원 발생했고 플러스 X2년에 실제 발생 원가가 얼마입니까? 우리 자료에 650만 원이죠? 자, 계산해 보면은 총 공사 진행률은 현재까지 50%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공사 수익이죠. 도급 금액 3천만 원 중에서 X2년까지 인식해야 될 총 수익은 3천의 50%예요. 됐죠? 50%만큼 진행이 됐기 때문에 3천의 50%만큼 수익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50% 중에서 24%에 해당되는 금액 720만 원은 이미 인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26%, 50%에서 24% 뺀 26%를 X2년에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에 인식했던 24% 해당분 수익이죠. 이 720을 빼줘야 돼요. 요게 포인트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뺄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아느냐? 이게 포인트다는 뜻입니다. 24% 진행까지 인식했던 이미 인식한 720만 원은 빼줘야 된다.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겠다. 하면은 2000X 2년의 인식액은 2,800입니다. 780만 원 됐고, 그 다음 단기 발생 원가가 있겠죠? X 2년의 단기 발생 원가는 그대로 공사 원가 650만 원. $130만 원. 역시 공사 이익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행 기준에 의한 계산입니다. 요거만 딱 아시면 돼요. 그럼 다 풀려요. 어떤 문제든지 싹 다 풀 수 있어요. 어떤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응용을 하더라도 요 포맷만 딱 가지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2000X 2년의 공사 수익이에요. 2000X 2년의 공사 수익 얼마? 요거죠? 780만 원이다. 자, 됐습니다. 자, 밑에 관련 기출. 1차 년도 공사 수익 계산 보면은 간단하다 이런 얘기예요. 1차 년도는 간단해요. 2차 년도를 물으면은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해 볼 게 있고.
자, 다음 공사와 관련하여 2000X 1년에 인식해야 할 공사 수익은 얼마인가? 공사 기간 뭐 3년, 그다음 계약 금액, 도급 금액이 9천만 원이고 총 수익 인식액이죠. 그다음 공사 예정 원가가 이제 7,500만 원이 돼 있고 공사는 매년 3분의 1씩 진행된다. 공사가 매년 3분의 1씩 진행된대요. 따라서 진행률이 어떻다는 뜻입니까? 진행률이 3분의 1이다 이런 뜻이에요. 게임 끝났죠? 뭐 할 게 없어요. 공사 수익을 묻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연도 진행률이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공사 수익이 얼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공사 수익이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총 도급 금액 9천만 원, 그죠? 9천만 원 곱하기 진행률 3분의 1. 게임 끝. 얼마예요? 3천만 원. 쉽습니다. 자, 그 다음 매출액 인식. 매출액, 일명 영업수익. 자, 핵심 이론 매출액의 인식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 매출액을 갖다가 매출액은 영업활동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떤 업종이냐, 어떤 영업활동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기존 과목이라기보다는 성격이 달라지죠. 매출액이 뭔지가. 자, 그거에 대한 정리를 딱 해놨는데 결국 이건 뭡니까?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 회사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상품 매매업, 도매업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삽니까? 상품을 판매해서 먹고 살죠. 그게 매출액이다. 그 다음 제조업입니다. 직접 물건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제품을 판매해서 먹고 살죠. 됐죠? 그 다음 은행이 있어요. 은행업. 무엇을 먹고 삽니까? 돈 대출해주고서 이자 수익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 은행인 경우에는 매출액이에요. 그 다음 부동산 임대업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하고 임대료 받고 뭐 이죠. 무엇을 먹고 삽니까? 임대료 받아 처먹고 살아요. 그래서 임대료, 임대 수익, 임대료가 바로 매출액이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 건설업을 했죠. 뭘 먹고 삽니까? 공사 수익 또는 용역 매출이라고 하는데 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하다. 싹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정리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회계 처리 아무것도 아니죠. 현금 매출은 뭐 차변에 현금을 잡아주시면 되고 대변에 매출 잡고 외상 매출이면은 매출 채권 잡으면 되고. 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다음 매출에서 이제 차감하는 것들 요거죠. 요거 구체적으로 이미 뭐 그 재고자산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그쪽에서 다 봤습니다. 자,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출 애누리, 불량품이나 수량 부족 등의 이유로 판매가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다. 그다음 매출 환입은 판매한 상품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매출 환입, 반품돼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매출을 취소해야죠. 그러니까 차감된다. 매출 할인, 구매자가 외상대금을 조기에 지급했다. 아유 고마워라 그러면서 할인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관련 기출. 주3일은 디지털 카메라를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로서 매출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수익 인식 기준에 근거하여 주 3일이 단기에 인식해야 할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억은 시용 판매. 자, 니은은 매출 차감. 이런 것들. 디귿은 위탁 판매. 우리가 다 봤던 겁니다. 자, 기억에 있는 시용 판매는 매출 수익 인식을 언제 한다? 소비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때 인식한다. 그 다음 니은은 뭐 차감하면 되는 거고, 디귿, 위탁 판매. 이건 어땠습니까? 수탁자가 판매한 때가 수익 인식 시점이에요. 판매 안 하고 있으면 내 거다 그랬죠? 자, 기억. TV 홈쇼핑을 통해 시용 판매한 금액이 2천만 원인데 소비자가 매입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용품 판매액은 500만 원이다. 매입 의사 표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500만 원은 판매된 게 아니죠. 판매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매출액은 2천만 원 중에서 아직 판매가 안 됐다. 매입 의사 표시가 안 된 거. 요거는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500을 빼주면 매출이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니은 K마켓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제품이 900만 원이 있는데 단 파손으로 반품된 금액 2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의 반품 예상액은 없다. 매출 환입 차감해야죠. 900에서 마이너스 250. 그다음 디귿 위탁 매매 업자인 G마트에 위탁 판매한 제품이 450만 원인데 단 G마트가 소비자에게 아직 판매하지 못한 G마트 수탁자입니다.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못한 거는 판매가 아니죠. 이거는 못하는 금액 1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따라서 450 중에서 미판매분, 수탁자 미판매분 요건 매출이 아니다. 150 빼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해버리면 24 500 000. 자, 간단합니다. 자, 이 문제도 엄청나게 나오고 그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뭐 미친 듯이 그냥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